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다가올 한여름 무더위의 맛보기 같은데요. 때맞춰 대구엔 올해도 이 데프리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데프리카의 더위. 그 열기에 아이스크림 콘도, 핸드백도 바닥에 녹아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재치에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어봅니다. 재밌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투리도 적어놓고 이벤트가 될 것 같이 더운데 눈이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계란도 그렇고 시리즈가 나오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난해엔 달걀 프라이와 바닥에 눌러붙은 슬리퍼 등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철거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전에 관할구청의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했습니다. 8월 말까지 이 익살스러운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5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8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의성은 34.4도, 안동은 33도를 찍었습니다. 이번 주말 차츰 기온이 낮아지면서 다음 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일 오후부터 11일 사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이하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차를 야외에 세워두면 내부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이 달궈지면 그만큼 불이 날 가능성도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차량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집니다. 온도가 82도가 되자 라이터 하나가 터지더니 88도까지 오르자 남은 라이터들도 모두 폭발해버립니다. 한여름 야외에 세워둔 차량이 달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여름 문턱을 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뜨거워진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378건, 지난해 여름에는 1,3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온이 32도까지 오른 한낮. 땡볕 아래 차량을 5시간 정도 세워둔 뒤 온도를 재봤습니다. 좌석은 46도, 핸들은 47도로 차량 옆에 두었던 유리병은 61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많이 뜨거워진 곳은 앞 유리창으로 79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창문을 통과한 태양빛이 차량 안으로 들어온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맴돌면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겁니다. 차량 운전에 필요한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오래된 먼지 등이 엔진 과열로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여름에 더워지기 전에 엔진룸에 청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차 안 온도를 낮추려면 가능한 그늘에 주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천이나 햇빛 가리개로 덮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폭염 시 차량 실내는 80도 이상의 고온이 될 수 있으므로 라이터, 생수통, 휴대용 배터리 등 물품을 차량 밖으로 이동 조치하여 차량 실내 화재에도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주차한 뒤 창문을 조금 열어두거나 차문을 3차례 정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해도 내부를 시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경입니다. 폭염으로 힘든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 기록을 남긴 지난해의 경우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피해도 컸는데요. 올해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고돼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 있는 한 한우 축사입니다. 이틀째 이어지는 폭염에 소들도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떼약볕을 막으려 지붕을 닫아보고 선풍기를 쉴 새 없이 돌려봐도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첫여름을 맞는 송아지는 입맛을 잃었습니다. 송아지도 출산을 하면 이 모유도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설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송아지를 폐사율이 많아져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여름에 가축이 견딜 수 있는 최고 기온은 한우와 닭의 경우 30도, 젖소와 돼지는 27도 수준입니다.
한우의 경우 보통 30도를 넘으면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축사 온도는 40도에 달합니다. 소나 돼지는 적정 기온을 넘으면 체중이 잘 늘지 않고 닭은 낳는 알수가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심할 경우엔 폐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최대 폭염 일수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7, 8월 동안 경북에서만 닭 100만 마리 등 가축 105만여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 폭염 대비 가축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나 가축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 분무기 시설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축사 환기 시설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제빙기 지원 사업. 축산 당국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만큼 가축 관리는 물론 가축 재해 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민선 7기 1년을 맞은 각 지역의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청송 황금사과를 내세워 미래가 있는 부자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경희 청송군수의 민선 7기 공약은 5개 분야 14개 과제 65개 사업. 오는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평균 이행률은 29%입니다. 윤경희 군수의 핵심 공약은 청송사과 재배 기술을 남북 교류를 통해 북한에 진출하고 농업교류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 4개 사업입니다.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송황금사과 상표권 출원에 이어 올해를 청송황금사과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정책들이 현실화되었고 농업, 복지, 관광, 경제,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뤄내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천원 택시를 도입해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 안심센터도 완공했습니다.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천원 목욕탕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등 글로벌 문화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려 청송군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 한 해 5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나은 복지, 더 살기 좋은 농촌, 더 확고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군민들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주인인 1등 청송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한 청송사과유통공사가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과 경영진 비리 등으로 인해 이달 말 해산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수성못입니다. 이 수성못을 단순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사계절 내내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수성못. 호수를 따라 산책도 즐기고 오리배도 탈 수 있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더 나무도 많고 이런 게 좋은 거죠. 마음에 힐링이 된다 할까? 마음의 안식 같은 거. 수성못을 단순 관광지를 넘어 문화가 녹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모인 2019 한국문화산업포럼. 문화 콘텐츠로서 수성못이 지닌 잠재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과 공연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공연도시라는 대구의 특성과 수성못의 장점을 살린 수상무대를 만들어 수상 오페라와 실경 뮤지컬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구현이 가능한 전문적인 공연 무대를 넣어서 실질적인 공연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역 세계도가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또 수성못 주변을 따라 문화 공간을 만들고 체험 행사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수성구가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의 어떤 비전과 맞먹이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성못. 이젠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대구의 문화 랜드마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흘째인 5일, 파업의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대구가 280여 명, 경북이 570여 명입니다. 파업으로 인해 대구 지역 학교 22곳과 경북 지역 학교 108곳에서 학생들은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구 인구가 13만 5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 대구로 전입해온 인구는 102만여 명,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116만여 명으로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13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대구를 떠나는 이유로는 집 문제가 40%로 가장 많았고 가족 문제 23%, 직업 18%, 교육 3% 순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날린 먼지, 이른바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 2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시멘트 제조, 금속 주물 사업장과 대형 건설 공사장 90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날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진덮개와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적발한 22곳 중 6곳은 형사 입건했고 나머지 16곳은 관할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찜질방이나 병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휴대폰 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병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병원에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복 차림의 한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병원 복도를 지나갑니다. 지난 5월 말 새벽, 대구의 한 병원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이날 한 병실에서 휴대폰 3대가 사라졌습니다. 뜰다움으로 보이는 학생이 1층부터 3층, 5층, 6층을 돌아다닐 동안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확인한 거는 6층만 전문적으로 봤었는데 6층에서 약 5분에서 1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려가는 동안 어떠한 사람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도난으로 생긴 피해 금액은 위약금 등을 포함해 80만 원 상당입니다. 구입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은 휴대폰도 포함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의자는 소액 결제로 새벽 4시 10분과 5시 50분쯤 100만 원 상당의 카페 이용카드를 결제했습니다. 또 10분도 안 돼 모바일 게임 아이템 110만 원치를 결제했습니다. 모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병원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엄마가 그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 혼자 이제 전화기 찾다가 전화기가 없으니까 간호사한테 가서 내 전화기가 없다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전화기 누가 훔쳐가냐고 되게 퉁명스럽게 그냥 잘 찾아보라고 그러시더래요. 도착 딱 해갖고 그 조치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8시쯤에 직원이 출근한다고 기다려주세요 그러길래. 게다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번복됐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보상해주겠다던 병원이 6월 말이 되자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함부로는 아니지만 어떤 순리를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편파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자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병원 측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병원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난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병원은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 최근 이처럼 병원과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도난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안을 철저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휴대폰 홈 화면을 다른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홍채나 지문 등으로 잠금 설정을 하고 통신사 소액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미리 차단 설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안동 멜론이 올해 첫 동남아 수출길에 오릅니다. 수출 물량은 8kg 상자 2,400개로 상자당 16,000원이 책정돼 모두 19.2톤 물량이 수출됩니다. 안동 머스크멜론은 과실이 크고 달며 향기가 좋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로 동남아 지역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이번에 멜론을 수출하는 풍천 딸기 멜론 수출 장목반은 12농가가 시설하우스 100동, 약 8.3헥타르 면적의 딸기와 멜론을 이모작 돌려짓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출 장목반입니다. 대구시가 전기와 수도 등 에너지를 아낀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정과 상가 등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월별 평균 사용량에 비해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했는지에 따라 1년에 최대 5만 원을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나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 황성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15일 문을 엽니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물놀이장은 봄, 가을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대구 동구 큰고개 오거리 개선 사업 중의 하나로 복현동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차량의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유턴 교통량을 줄이고 차량들이 엉키면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큰고개 오거리는 오는 8월 2일까지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에 따라 도로 정비와 공사가 이어집니다. 의성군이 암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 농한기의 암 검진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조기 발견 시 90% 완치가 가능한 위암과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 대상이며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실시합니다. 의성군 보건소는 홍보요원 19명이 대상자들에게 리플렛을 배부하고 개인 우편물 발송, 경로당, 마을 이장을 통해 홍보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고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18도로 시작해 한낮에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폭염인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도 맑은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뜨거운 햇볕 노출을 피해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고요. 평소보다 많은 수분 섭취와 휴식 시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려야 열기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 지수, 불쾌 지수, 냉방 지수 모두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서로 불쾌감을 주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